안녕하세요. 하루 2장 수학의 힘의 저자 진미숙입니다. 54강에서는 나눗셈 문제 중에 가로수를 씹는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나눗셈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개념일 수 있으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집 속의 문제가 교과서보다 훨씬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교과서와 익힘책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은 문제집 속의 나눗셈과 곱셈 문제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알게 하려면 공식처럼 암기하여 문제를 풀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게끔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수를 씹는 문제는 3학년부터 문제집 속에서 곧잘 나오곤 합니다. 수학학습은 단계를 밟으며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1학년 학습을 기초로 하여 2학년 학습으로, 1, 2학년 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3학년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문제를 알아가는데도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알게 하려면 정확하게 알게 해야 합니다. 대충 알면 어렵기만 할 뿐 아이의 지적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듯 조금 다른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처음 시작은 나눗셈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어 보면서 나눗셈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 1. 길이가 12m인 도로의 한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2m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나무는 모두 몇 그루가 필요할까요? 문제 2. 길이가 12m인 호수 둘레에 처음부터 끝까지 2m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나무는 모두 몇 그루가 필요할까요? 문제 3. 한 변의 길이가 4m인 삼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에 2m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나무는 모두 몇 그루가 필요할까요? 문제 4. 가로의 길이가 4m, 세로의 길이가 2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에 2m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나무는 모두 몇 그루가 필요할까요? 문제 5. 도로의 한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2m 간격으로 나무를 7그루 심었습니다. 도로의 길이는 몇 미터일까요? 문제 6. 직사각형 모양의 땅 둘레에 4m 간격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은 나무가 모두 8그루라면 땅의 둘레는 몇 미터일까요?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 길이가 12m인 도로의 한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2m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나무는 모두 몇 그루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일단 12m를 똑같이 2m 간격으로 나누는 문제입니다. 나누기가 필요한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때 12 나누기 2의 목 6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2 나누기 2는 6에서 6은 2m 간격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간격의 수입니다. 직접 그려보면서 이 문제에서 몫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야 합니다. 12m 길을 4m 간격으로 혹은 12m 길을 3m 간격으로 15m 길을 3m 간격으로 15m 길을 5m 간격으로처럼 금방 그려 확인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문제를 많이 그려보면서 몫이 나타내는 간격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나무 심기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6개 간격의 끝마다 나무를 심으면 6그루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를 심어야 하므로 시작점에 나무를 한 그루 더 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나무의 수는 간격의 수 더하기 1이 됩니다. 따라서 길이가 12m인 도로의 한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2m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면 12 나누기 2는 6, 6 더하기 1은 7, 나무는 7그루가 필요합니다. 문제 2. 길이가 12m인 호수 둘레에 처음부터 끝까지 2m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나무는 모두 몇 그루가 필요할까요? 문제 1번에서 그린 나무를 오려서 둥글게 붙여봅니다. 그러면 시작점과 끝나는 점의 나무가 겹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만나는 둥근 모양은 간격의 수와 나무의 수가 같아집니다. 따라서 필요한 나무는 12 나누기 2는 6, 나무는 6그루가 필요합니다. 문제 3. 한 변의 길이가 4m인 삼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에 2m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나무는 모두 몇 그루가 필요할까요? 삼각형 모양의 땅도 시작과 끝나는 점이 만나고 있습니다. 한 꼭지점을 잘라 선분으로 만들어 보면 4m 곱하기 3은 12m인 길이에 2m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만나므로 간격의 수와 나무의 수는 같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나무는 12 나누기 2는 6, 나무는 6그루가 필요합니다. 끈으로 만들어 직접 확인하면서 간격의 수와 나무의 수가 같음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문제 4. 가로의 길이가 4m, 세로의 길이가 2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에 2m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나무는 모두 몇 그루 필요할까요? 직사각형의 한 꼭지점을 자르면 4m, 2m, 4m, 2m의 길에 2m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집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설명한 내용은 쉽게 아이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잘라본 경험만이 이 문제를 쉽게 만들어 줍니다. 4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2는 12m, 12 나누기 2는 6, 6그루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 5. 도로의 한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2m 간격으로 나무를 7그루 심었습니다. 도로의 길이는 몇 미터일까요? 문제 1번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나무를 7그루 심었다는 것은 2m 간격이 7 빼기 1개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도로의 길이는 나무 사이 간격의 길이 곱하기 간격의 수는 2m 곱하기 6은 12m가 됩니다. 검산도 해봅니다. 12 나누기 2는 6, 6 더하기 1은 7그루. 검산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실수가 없습니다. 문제 6. 직사각형 모양의 땅 둘레에 4m 간격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은 나무가 모두 8그루라면 땅의 둘레는 몇 미터일까요? 문제 4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접 그려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cm 모는 종이 위에 그려 확인하면 좋습니다. 대충 그리지 말고 정확하게 그리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서는 간격의 수와 나무의 수가 같습니다. 따라서 땅의 둘레는 나무 사이의 간격의 길이 곱하기 간격의 수, 4 곱하기 8은 32m가 됩니다. 문제 7. 직사각형 모양의 땅 둘레에 4m 간격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은 나무가 모두 86그루라면 땅의 둘레는
몇 미터일까요? 땅의 둘레는 나무 사이의 간격의 길이 곱하기 나무의 수가 됩니다. 4 곱하기 86은 344m가 됩니다. 문제 6번처럼 직접 그려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 문제 7번처럼 직접 그릴 수 없는 문제로 확장해야 합니다. 처음과 끝이 만나면 간격의 수와 나무의 수가 같습니다. 지금은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 이 문제를 보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헷갈릴 때 12 나누기 4처럼 직접 그려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수로 이치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면서 나눗셈의 몫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 1번에서 4번까지의 문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할 때 5번에서 7번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뒤죽박죽 헷갈리게 됩니다. 제시된 7개 유형의 문제를 하루에 한 문제씩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방학 내내 연습하면 어떨까요? 처음 시작한 날과 끝난 날에 문제를 보는 아이의 시야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직접 만져보고 그려보고 잘라보는 활동을 통해 나눗셈의 몫이 나타내는 의미를 아이가 선명하게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 아닙니다. 수학 문제를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를 알게 하고 싶다면 첫 번째 매일, 두 번째 직접 만지며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문제집 속의 몇 문제를 풀고 옆에서 설명하는 시간만으로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알게 하려면 완전하게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3학년 아이들은 넘어가도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5학년이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무를 심는 이치를 이해하고 있다면 공약수의 의미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나눗셈의 의미와 공약수의 의미를 동시에 익혀야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제시한 7문제는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찬찬히 풀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 하나가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몇 개가 우리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2장 수학의 힘의 저자 진미숙이었습니다.